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서이TV 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드디어 수능 완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책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들 주문해서 지금 풀고 있을 거예요. 수능 완성은요, 실전 모의고사를 정말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 자, 정말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작품은요, 정말 워낙에 너무 유명하고 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에 풀어봤던 기출 문제들에서도 만났을 법한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기출 이력 분석을 해봤더니 2021학년도 3월 고2에 한 번 나왔고요. 고3에 두 번 나왔는데 2015학년도 3월 A형, 그리고 2004학년도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9월 평가원에서 이 작품을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문학사적으로 정말로 무게감 있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제목에 이 흰 바람벽이 있어인데요. 바람벽이 뭐냐 하면요, 칸막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벽칸, 그러니까 작은 방에 이게 벽이야, 벽. 근데 그 벽을요 흰색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건요, 뭔가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그런 이 화자의 자아 내면을 좀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 이 흰 바람벽이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일단 하나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볼까? 우리가 왜 방에서 좁은 나의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되게 행복했던, 혹은 내가 되게 보고 싶은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거야. 영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멘트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 작품 속의 화자도 그런 화자입니다. 이 흰 바람벽을 보고요, 그 바람벽에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얘 도대체 뭐 떠올리고 있지? 그 떠올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거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큰 틀에서는요, 자신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런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나 싫어, 부정할 거야, 내 인생 왜 이래가 아니라요,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위로한다라는 것, 자신의 삶을 위로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 형식성의 특징은 낼 게 진짜 많죠. 감각적 이미지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적 효과를 뭐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다거나 열거의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너무 많아. 여러분, 이 백석 시인은요, 194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정말 평안도 지역의 방언을 잘 살려낸 시인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선생님 경상도 사람이니까 선생님 경상도 말 잘 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백석 시인이 살았던 이 40년대는 어떤 시대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던 거의 뭐 끝판왕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창씨개명을 강요받고요. 실제로 백석이 이 시기에 이 작품을 1941년도에 4월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941년도 4월 이때요. 만주 지역에 있을 때거든. 내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창씨개명을 강요받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 고뇌, 그 슬픔,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 인식,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쓸쓸한 것. 일단 아직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이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이 오간대. 그럼 생각하세요.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화자가 흰 바람벽을 보고 여러 가지를 떠올린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념에 잡혀 있다. 상념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하는 것. 자, 쓸쓸한 것인데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그러니까 아주 희미한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요, 때절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초라하고요, 굉장히 가난하고요, 보잘것없고 쓸쓸한 그런 모습이죠. 바로 화자 자신의 모습인 거야. 이 흰 바람벽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희미하고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전등, 지친 모습, 그리고 때에 절어서 검게 그을린 그런 낡은 셔츠,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디단 따끈한 감주, 우리 전통 술이거든요. 감주는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자, 화자가 첫 번째 흰 바람벽에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가 이 다음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여기에는요, 이 표현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있죠. 이건 또 어인 일인가? 왜? 이 흰 바람벽에 갑자기 빵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와, 여러분 늙은 어머니인데 거기에 가난한까지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애잔하고 안쓰럽고 슬픔을 유발하는 나의 엄마가 떠오르는 거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어떤 영상처럼 비춰지냐면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우리 달디단 따끈한 감주 이 표현에서도 감각적 이미지 굉장히 잘 느껴지죠. 달달하다라는 건 미각이고요. 따끈하다는 건 촉각이야. 그리고 여기 시퍼러둥둥하다라는 건요 시각적 이미지고요. 차디찬 물 할 때 차갑다라는 온도 감각은 그렇지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굉장히 다채로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누가 떠올랐어요? 이제 세 번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나 그리움의 대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좀 슬픕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는요 북쪽 지방에서 남쪽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 남쪽의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어머나, 이건 어떤 영상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녀이긴 한데 이미 내 여자가 아니야. 지아비가 이미 있어. 근데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 이 애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지아비와 오손도손 앉아서 따뜻한 국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데 벌써 자식도 있는 것 같아.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와. 그리고 화자는 아까 앞부분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흰 바람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어. 근데 그때 그리운 대상 중에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게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백석 시인의 첫사랑이 박경련이라고 하는 통영의 아리따운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그 여인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통영 남쪽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가 친했던 친구의 아내가 돼버려요. 띠로리. 아마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쓴 게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네요. 자, 그 다음.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이번에는요 네 번째, 쓸쓸한 내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봐. 흰 바람벽은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영화의 영사막,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데 나의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도 지나가고요. 또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즉 그리운 대상도 떠올려 보고요. 여기에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자들은요 화자의 내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시의 감상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러한 글자들 어떤 글자들이냐면 이런 글자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난 애초에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네요. 맞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난하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외롭다는 거 그리고 얘 쓸쓸한 처지라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 왜 높고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요. 자아에 대한 인식이 난 고결한 존재야. 나는 고귀한 존재야. 내가 비록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게 태어났지만 나는 높은 존재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 열정 같은 것, 호젓한 것, 외로움과 쓸쓸함 같은 것, 사랑,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로 내 안에 내면이 가득 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각을 했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글자가 한 번 더 지나가거든요. 이 글자는요. 이 자각한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위안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또 나를 울력하는 듯이 여러분 울력한다라는 표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울력하다의 원래 뜻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는 맥락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주다라는 의미야. 아자아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봐 나는 지금 쓸쓸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데 어떤 글자가 싹 지나가는 거야. 이건 나의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가난하고 쓸쓸하고 높고 그렇게 살게 태어났구나 라는 인식을 했지. 그 다음에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또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요. 눈질을 하며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이런 주먹질 아자아자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 뭐냐 이런 글자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야. 뭐가? 하늘이.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 삶은 이렇단 말이야? 그럼 나는 곧 누가 사랑하는 존재야? 그렇지. 이 하늘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화자의 내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뭐뭐듯이 유사한 문장 구조죠. 뭐가 그렇듯이 초생딸과 바구지꽃, 밭꽃, 작고 여린 꽃을 얘기하는 거야. 짝새, 뱁새, 그리고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열거하고 있죠. 여러분 열거되는 대상은요 무조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거든. 이 대상들이요 나랑 비슷하게 소외되거나 혹은 소박하거나 혹은 작거나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주목받는 화려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나옵니다. 프랑시스 잼 아니에요. 이거 먹는 잼 아니에요. 사람 시인 이름인데요. 외국 시인이야. 그러니까 막 전원에 대한 예찬, 전원시를 썼던 유명한 시인이고요. 도연명 역시도 높은 관직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던 그런 사람. 그다음에 라이넬 마리아 릴케도 마찬가지로 병약한 몸을 이끌고요.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뇌하고 그런 작품, 아름다운 작품들을 썼던 그런 시인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랑 유사한 존재들을 열거한 거야. 나도. 그런 시인들이 정말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 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넘치는 사랑과 슬픔으로 살아가듯이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하늘이 날 애초에 너무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지, 자아에 대한 운명 자각 그리고 긍정적 수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낼만한 요소들은 되게 많은데 핵심 포인트 딱 하나만 잡으라고 한다면 이 흰 바람벽의 기능은 뭐야?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수능 완성의 문학 작품 현대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